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종료를 앞두고 양시장이 다시 한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코스닥 시장이 오늘은 더 큰 폭으로 꺾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만 선물 시장에서 현재 외국인의 매수 흐름이 관측된다는 점 특징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좀 큰 시장 속에서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고 있을지 스타캐치에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증권통 활용해서 볼 텐데요. 조회상위 리스트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구간에서는 보시면 리스트가 대체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더 많습니다. 일단 1위에는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1위를 차지하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잠정 실적이죠. 3분기 어닝 쇼크 실적을 받아들었습니다. 다만 주가는 오전장에는 흐름이 그렇게 좋지 못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상승 흐름 회복하고 있습니다. 네, 2위에 보시면 네이버가 있는데요. 9거래일째 벌써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저가 경신하는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신저가 탈출이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실은 오늘 네이버보다는 카카오그룹주들이 훨씬 더 급락하고 있죠. 특히나 카카오 7%대 내림세가 관측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조회상위와 관심상위 리스트에서는 조금 배제돼 있습니다. 네이버가 일단 있는데 이렇게 플랫폼 관련 종목들은 금리 인상기에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에 고평가 논란이 다시 한번 불거지는 듯합니다. 네, 3위에는 코스피 지수 있고요. 아래쪽으로 지수에 대한 확인들도 많습니다. 7위에 미국 다우산업지수 그리고 9위에는 코스닥 지수까지 이렇게 세 가지 지수에 대한 확인들도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하락하고 있지만 코스피 지수는 대체적으로 선방하는 흐름입니다. 보합권 정도에서 약보합권 시세 기록하고요. 장중에는 상승 흐름 잠깐 관측됐었는데 현재 오후장 들어서 다시 한번 꺾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약 1%가량 내림세로 현재 진행 중이고요. 미국 쪽으로 눈을 돌려보시면 뉴욕 증시도 일단은 하락을 하면서 간밤에 마감이 됐습니다. 반등세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연준 인사들도 강하게 매파 기조의 발언들을 이어가게 되면서 아직까지는 분위기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4, 5, 6위에 보시면 나란히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포진이 돼 있는데요. 이렇게 조정기를 한 차례 거친 2차전지 소재라든지 배터리셀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4위에는 포스코케미칼, 5위에 LNF, 그리고 6위에는 LG에너지솔루션까지 이렇게 대형주들, 중형주들, 소형주까지 일제히 다 이렇게 관심을 받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8위에는 미코가 있는데요. 어제 특징주였죠.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용 고체 전해질을 상용화한다는 추진 소식에 들썩였었는데 오늘은 조정 구간 진입해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3% 정도 내림세로 관측이 되면서 시장 대비해서 비교적 큰 폭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고요. 네, 10위에 보시면 현대중공업이 있는데 최근에 주가 살짝 오르나 싶었는데 오늘 장 막판으로 갈수록 하방이 조금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2%가량 밀리는 모습으로 관측되면서 오전장에서 좀 유지하던 시세를 다시 한번 내려놓고 있습니다. 네, 조회상위 이렇게 대형주들 위주로 좀 체크를 해봤고요. 다음으로 관심상위 리스트 보겠습니다. 네, 관심상위 리스트도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하락하고 있는 종목반, 상승하고 있는 종목반 절반씩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1위에는 방금 말씀드린 미코 같은 경우에도 내림세로 관측이 되면서 일단은 관심상위 1위 종목에 랭크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이슈가 있어서 들썩였던 종목들 위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2위에는 NSN이 있는데 다시 한번 주가 급등합니다. 일부 악재로 좀 인식됐던 부분에 대한 해명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장 급등하는 모습 가져가고 있고요. 베트남 개발 1, 이걸 보시면 뮤추얼 펀드 수익 증권입니다. 2007년 6월에 코스피에 상장한 종목인데요. 이 베트남 현재 부동산에 개발 투자를 해서 수익금을 나눠주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주가 변동성이 좀 있다 보니까 현재는 거래 정지에 들어가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4위에 보시면 다이나믹 디자인이 있는데요. 지난 9월 29일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와 넥스턴 바이오사이언스 등 전환사채 투자자들의 전환 청구권 행사로 재무구조 개선이 기대된다는 기대감을 받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는 모습 현재도 관측되고 있고요. 일단은 시총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 유의하시면서 최근의 변동성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5위에는 무림페이퍼가 있는데요. 내수성 포장재 개발 때문에 한 차례 들썩이게 되면서 관심상위 리스트에 현재 포함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6위에는 네이버 있습니다. 대형주들 가운데 최근에 좀 하방 압력이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지금 거의 16만 원 선 초반대까지 내려왔는데 네이버 조회상위, 관심상위 둘 다 들어가는 이틀째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피플바이오는 4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된 모습, 7위권에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치매 치료제 관련해서 최근에 주가 흐름 괜찮았었는데 일단은 조정 조금 깊게 진입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 외에는 EDGC도 있고요. 오늘 코디엠도 이렇게 상한가 터치하면서 올라 있습니다. 다만 일단 가격 자체는 동전주고요.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와 이 반도체 노광 분야에서 소재 장비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에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 코디엠의 세메스와 노광 공정용 트랙 장비를 공동 개발하고 제품을 납품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틀째 상한가 터치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만 동전주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는 조금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12위에는 이수화학 있고요. 오늘은 2% 정도 내림세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관심상위 리스트에는 대체적으로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들 위주로 대신 시세가 좀 세게 나고 있는 종목들이 좀 골라져 있는데요. 이슈를 좀 개별적으로 안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 특별하게 이유가 없이 크게 오르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까지 함께 좀 유의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특징주 3가지 골라볼게요. 네, 첫 번째 특징주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오늘 실적이 나왔죠.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 매출은 76조 원, 영업이익은 10조 8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3분기 매출은 일단 지난해에 대비해서 봤을 때는 2.7% 정도 증가를 했고요. 다만 영업이익이 30% 넘게 급감하면서 이번에는 어닝쇼크였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 2019년 4분기 이후에 약 3년 만에 분기 대비 역성장을 하게 된 것이고요. 사실 전자업계에서는 3분기가 연말 대규모 판촉 행사를 두고 실적 호조가 나타나곤 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수요 절벽이 조금 극심했고요. 이 때문에 컨센서스를 하회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3분기 영업이익이 지난 2019년 3분기에 7조 7,800억 원이었는데 이 일에 가장 적은 수준이고요. 4분기 이후에 말씀드린 대로 3년 만에 역성장세를 기록한 것입니다. 또 좋지 않은 점들이 4분기 전망도 그렇게 밝지는 않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 증권가에서는 다만 내년 중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라서 실적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5분봉으로 오늘 흐름 보시면요. 오전장에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빠르게 저점을 낮추는 모습으로 출발하는 모습 관측이 됐습니다. 다행히 이후로는 조금씩 들어 올리면서 상승 쪽으로 꺾이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도 강보합권 정도를 유지하려는 흐름 나타나고 있고 현재의 구간에서도 보합권 정도에서 버티려는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는데 일단은 좀 불안한 요소들이 몇 가지 숨어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장 마감까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포스코케미칼입니다. KB증권 측에서 오늘 호평이 나왔는데요. 일단 3분기 어닝 시즌이 도래한 가운데 매출액이 8,639억 원, 영업이익은 560억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매출은 71%, 영업이익은 78% 증가한 규모인데요. 이 양극재는 판가 전가 때문에 긍정적인 평균 판매 가격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봤고요. 고객사의 수요 증가가 출하량 확대까지 이어지면서 매출이 전 분기 대비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원재료 가격 인상분이 판가에 전가되지 못했던 음극재 역시나 판가가 정상화되면서 실적 회복이 더욱더 빠르게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목표 주가 자체를 20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를 제시했습니다. 네, 여기에 내년 영업이익 추정치도 46% 그리고 매출 기준이고요.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74% 상향 조정된 점이 작용이 됐고요. 일봉통에서 포스코케미칼 흐름을 좀 체크해 보시면 확실히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이 8월, 9월 상승한 다음에 신고가 9월에 좀 터치가 나왔는데요. 9월 16일쯤에 신고가 터치 이후에 조정이 다시 시작됐고요. 네, 2차 전지 조정 이후에 오늘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번 달 들어서는 이렇게 추세적으로 좀 상승으로 가려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2% 조금 안 되는 상승 탄력 보여줍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NSN 보시겠습니다. 네, 얼마 전 증선위에서 NSN에 대해서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했다면서 과징금 부과 그리고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 종속기업 투자 주식의 회수 가능액이 장부 금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관련 손상 차손을 인식하지 않아서 당기순이익과 자기 자본을 과대 계상했습니다. 이 때문에 1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 그리고 1억 5,71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검찰 고발 관련한 루머들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이 검찰 고발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NSN 측이 밝혔고요.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증선이의 NSN 조사 결과에 대한 사항은 2017년부터 2019년 3, 4분기까지의 회계기간, 이 감리 이슈와 대여금, 과대 계상에 대한 조사였다면서 3년 이상 장기간 조사가 진행된 결과 과징금 조치로 최종 결과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검찰 고발이나 검찰 통보는 해당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스크 요인들이 오히려 끝났기 때문에 이 실질심사 대상 지정 우려도 해소됐다라고 밝혔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미래 먹거리 확보를 통해서 수익성 향상에 주력할 수 있는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해명을 덧붙였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조금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요. 일봉으로 보시면 NSN도 최근 주가는 사실 거의 3달 정도 주가가 횡보하는 모습이었고요. 악재가 터지면서 이번 달 저점을 확실하게 좀 낮추는 모습이었는데 다만 저가 부근에서 다시 한번 다음날 양봉 보이면서 올라가는 모습이고 오늘장 2자릿수대 상승 탄력까지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3가지 종목까지 차트 통해서 함께 봤고요. 조회상이와 관심상의 리스트 점검해봤습니다. 스타캐치 시간이었습니다.